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차기 재무부 장관이 지금 나랏빚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돈 더 안 풀면 경제가 위험하다라면서 대규모 부양책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상품들에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시청하시면서 이 영향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해외 선물 넘버원 오늘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신 분들 1시간 동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일자 조금 바뀐 부분이 약간 이제 나단수도 말씀 주셨지만은 조금 이제 편성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오늘 1시간 다들 참여 잘 해주시고 방송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해외 선물 넘버원 프로그램이 조금 변경됐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까지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상품별로 전략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네, 조금 달라졌죠. 해외 선물 나우 코너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품별 전략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께 뜨고 있는 속보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 골드, 옐런 차기 재무부 장관이 대규모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달러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드가 반대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상승분을 얻었다라고 이 기사에서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골드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스탁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0.45% 상승해서 1,838.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가 지금 달러 하락세 때문에 상승분을 오히려 얻고 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면서 0.45%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골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관망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관망인데요. 오늘 골드는 왜 관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외신들 부분에서 조금 걱정할 것이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외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매도에 대한 플레이가 좀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 약간 상승에 대한 의미도 같이 나올 수가 있다. 약간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은 뭔가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매도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는 매수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 네. 네,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매도지만 오늘자 트레이딩 뷰에서는 관망 들어주셨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 관망 왜 들어주셨는지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까 지금 봤었던 이슈와 함께 얘기를 보면 되게 좋을 이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 뭐 옐런 재무장관, 현재 지금 제가 아까쯤에도 나중에도 나스닥 관점 보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현재 지금 이제 이러한 이슈가 하나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 뭉치 들고 현재 미국채 매입에 대한 대기, 자, 수익률에 대한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내용 자체가 나오게 되면요.
국채에 대한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한 이슈죠. 수요에 대한 부분이 증가한 이슈고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제한이 될 것이다. 상승의 제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국채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현재 이 국채에 대한 가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 즉 금리라고 볼 수 있는 국채 수익률이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약간 저조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요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안전자산인 골드가 어느 정도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내용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이제 의회 내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그 부양안이 쉽게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채에 대한 수익률을 좀 상승률을 좀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골드에 대한 부분 관점에서 현재 시세가 저는 이제 이슈가 두 가지로 갈린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률 자체가 이번 연도 2021년도 말까지 국채 수익률이 이제 1.5%까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국채 수익률이 1.09%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자 이슈에서 보게 되면은 수요에 대한 국채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국채에 대한 상승이 현재 조금 무뎌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이 언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현재 데이 관점이라든지 뭔가 주간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는 골드에 대한 하락이 주춤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 나오게 되면서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슈가 하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현 관점에서는 뭔가 이제 약간 방향성에 대한 제시보다는 변동성의 관점을 가져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조금 크기 때문에 골드에서는 관망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사실 전일 추이만 보더라도 제가 이 가격대 말씀드렸을 거예요. 35라인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골드에 대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저점 갱신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어제자가 시장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이제 이틀치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일 구간에 대한 저항을 지금 맞아주고 있지만은 그림 자체 내에서 21선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게 되면 보조 지표의 하나의 관점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주 관점이 아닌 약간 보조 관점을 보는 게 저는 이동평균선, 즉 보조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는 지금 이제 장전 한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가 오늘 관점에서 이 가격대 이탈 나오게 되면 되게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매도 관점으로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자리인데 이 관점에서 단기 매도 대응한 다음에 깨지면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분명히 가격 골드가 48 레인지 부근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48 레인지 구간대까지. 그래서 골드가 초반에 1948에 대한 가격대의 저항을 무조건적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저항대를 체크하고 이 구간에서 단계적인 하락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눌림 이탈이 나온다면, 즉 돌파에 대한 상승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관점을 좀 바꿔서 보셔야 됩니다. 골드가 75, 즉 저는 48 레인지가 깨지게 되면은 1975 단가까지도 상승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은 관점은 뭔가 매도만 뭔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세요 이 관점이 아니라 뭔가 가격대가 이탈됐을 때는 전략적으로 행동하세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장전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주요한 가격대에서 지금 얘네들이 가격 형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은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캔들 비중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가 1835 레인지 구간이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돌파 관점이랑 이제 안착 관점이 동시에 이제 금요일 장세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점 레인지를 깨주는 상태에서 저였다면은 만약에 오늘 장세에서 이런 이슈들이 없었고 좀 이제 골드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조세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였다면은 추가적인 저점을 더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재료가 있죠, 여러분들. 재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격대를 조금 논란이 많이 됐던 자리가 35레인지. 이 가격대가 이탈되게 되면 매도세로 빠지고 회복하게 되면 매수세로 올라가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변곡점에서 아마 미장 가격대를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골드를 뭔가 매수나 매도 관점, 즉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실은요. 즉 이제 흐름, 즉 추세에 대한 부수기보다는 약간 가격대를 넘기고 시작하냐, 아래로 이탈하면서 시작하냐, 즉 관점에 대해서 변동성 위주로 트레이딩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돌파 관점이면 일단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하고 이탈 관점이면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박스 구간을 현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이 일봉에서도 보여지긴 하지만은 오늘 뭔가 골드에서의 일봉 모양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말씀 주세요. 아, 끝나신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네, 지금 골드의 저항선이 1948달러 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항선 돌파하면은 또 73달러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체크를 해 주셨지만 오늘은 일봉상 음봉일지 양봉일지 결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뷰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바로 다음 상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오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일에 대해서 IEA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 석유 수요에 대해서 하향 전망치를 조정을 했는데 원래는 580만 배럴가량 하루에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550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고요. 연간으로 따지자면 9,660만 배럴까지 이 원유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 원유 수요 회복과 이 경기의 회복이 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원유 수요 회복 체크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원유 이 트레이딩하는 세력들이 항상 이 주식 시장을 먼저 움직인다는 그런 격언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오일 시장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지금 오일 어떤 시세 가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0.46% 올라서 52.6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도 나왔습니다. 자, 오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자 금일에서 오일에 대한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볼 자리가 53.15 라인대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아까도 예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지지력, 즉 54 레인지까지 유가가 가격대를 올렸던 것은 단순하게 사우디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력이 계속 좀 발생한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산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개선보다는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좀 이제 다양성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지지력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54불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53부 이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요에 대한 부분이 현재 가장 불안세로 좀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IEA 재고가 현재 지금 수요에 대한 전망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량 부분에서 이제 뭐 감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나옥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재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하락세가 지금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일 1분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는 단기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자리값이 빨리 오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매도 자리가 빨리 오는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0.8%가량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0.2%가 올랐는데 53.15달러 선 오늘 매도 진입뷰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 자리값이 오일에서 올지 한번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일본 관점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 형성에서 5일선 지지력을 조금 이제 이탈한 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2편 관점에서는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5일선하고 21선 관점 두 가지로만 좀 해석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데일리 관점으로 매매를 할 때도 많다 보니까 네. 시장 상황을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오늘자 이제 그 유가라든지 뭐 골드,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약간 이평으로 먼저 단기적으로 보조 역할로 좀 해석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가 54불에 대한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던 재료가 이제 사우디에 대한 이제 감산 측면이었거든요. 감산 측면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항상 뭐 시장에 대한 방향은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항상 결정이 난다고 보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하지 못하고 유가 가격을 끌어올리려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해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관점에서 감산을 하자. 즉 어차피 수요 안 맞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가격을 단기적인 레인지 폭을 좀 크게 상한가를 좀 올리려면은 감산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는 이제 이 포커스가 나온 거죠. 그 오펙 회의에서.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관점에서 그때 두 가지가 좀 쏠렸었어요. 러시아와 이제 사우디에 대한 관점이 그때 나왔었죠. 1월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연기가 되고 나서 러시아와 사우디에 대한 이제 그 합의가 조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가 되고 다음날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이제 증산하는 부분을 늘리겠다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우디 쪽 측면에서는 사실 감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오펙에서 이제 증산국으로 조금 영향성이 큰 사우디가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에 대한 가격대가 크게 올라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공급에 대한 측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뭐 이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 항상 밸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급과 수요, 이 이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항상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 시장에서는 이런 그림이 잘 나오진 않았던 거죠. 즉 공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시점인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점차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EI에 대한 재고 발표도 추가적으로 지금 수요에 대한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네. 기술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사실 이제 비철이냐 에너지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에너지냐 비철 관련이냐. 근데 사실 이제 비철 관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주가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라든지 뭔가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나 은도 현재 지금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친환경 정책이 조금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은도 현재 수요력을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만큼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수요에 대해서 뭐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너지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아시아 최대 에너지 수요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에서 점차 조금씩 이런 부분들도 점차 하향세의 곡선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림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 개선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가격대, 즉 유가가 50불에 대한 가격대 지지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사실 관심이 가장 쏠리는 게 언제 사우디가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을 바꿀 거냐.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 상황에서는 아직 뭐 이제 현재 사우디가 뭐 이제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감산량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고공행진에 대한 차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일본봉 차트로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네, 53.03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기값이 더 빨리 오고 있네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53.15달러 정말 올 것 같아요. 오늘 네. 이러다가. 단가에서 한번 또 맞추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안에 기대해보고요. 전략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지지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우디에서 계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지만은 즉 수요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사실 고점 라인대를 갱신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줬다가 지금 5일선에 대한 지지값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즉 유가가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1차적인 지지력을 잃었다라고 저는 관점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가가 현재 매수에 대한 지지력이 조금 약할 것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현재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매도 관점을 드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가격대를 바로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53.20 라인대인데 아마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잔량대기라는 게 있는데 53.20까지 확실하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미지수거든요,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5티 정도 앞에서 지금 매도 관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자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요. 52.80 정도 제 단가인데 80 구간대가 현재 85 라인대가 현재 오늘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83 레인지까지 한번 찍어줬다가 상승분을 이제 반납을 하고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여기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대에서 저항이 한번 이뤄지고 그리고 쭉 한번 하락세가 나왔다가 지금 현재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3 라인대에 대한 관점에서 해석은 지금 현재 하기 힘들고 1차 저항대가 묻었으니까 당연히 2차 매도 타점까지는 기다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 구간이 깨지면 다시 한번 고가에 대한 갱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도 동제를 하기 때문에 네. 현재 53.15 라인대에서 20까지 정도는 전 저항을 보고 있어요. 오늘 아마 고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 구간대가 이탈이 되게 돼버리면은 고점 갱신에 대한 추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54불 확실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탈 관점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54 레인지까지 추가 상승분이 열려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은 어차피 1차적인 구간에서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노려보시는 거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53.15 라인대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유가 매매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가만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5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3.15 라인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5일이 53.03달러까지 딱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방송 안에 53.15달러 오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품 나스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함께 뜨는 속보에 따르면 역시나 이 부양책 기대감에 따라서 이 증시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2.7%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실적 부진 때문에 1% 하락하는 그런 모습 연출되고 있고 은행주가 현재는 다우존스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스탁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0.8% 상승해서 12,90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오늘 상승폭이 오랜만에 좀 나와주는데요.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수 나왔습니다. 오늘 나스닥 오랜만에 또 매수 주셨네요. 일단 자리값 먼저 들어볼까요? 자, 나스닥 매수는 12,860 레인지 구간에서 매수를 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일. 탁점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구한 거고요. 단가 자체는 여기 구간 정도 되겠네요. 금일자 돌파 관점 이후에 해석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눌림 하락 시에 1차적인 관점 매수 대응은 860 구간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60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 라인을 잡아주셨고요. 과연 오늘 나스닥이 860까지 또 한번 눌림이 나와줘야 될 텐데 일단은 이따 개장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매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슈 정말 진짜 나스닥이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너무 이제 기본적인 분석에서 해석할 때 약간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호재랑 악재가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림을 같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오늘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옐런 이제 상원 네, 이제 상원 청문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원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옐런 지금 국가빚에 대한 이제 우려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제 통 큰 지원이 없으면 장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좀 놀라웠었어요, 여러분들. 내용 자체 측면에서. 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락으로 보게 되면은 이슈에서는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빚을 지금 현재 걱정할 때가 아니다. 국가빚을 결정할 때가 아니다. 현재 국가빚보다는 현재
현재 그 국가 빚보다는 지금 뭔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장기 침체에 대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나온 건데 순서 잘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첫 번째는 잠시만요. 자, 예전 지금 현재 부양책에 대한 관여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부양책. 블루웨이브가 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 심리를 자극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양책에서 필요한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이 점에서 시장은 반응을 한 겁니다. 국채에 대한 가격도는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 즉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게 된 건데 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부양책, 우리가 소비에 대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췄긴 맞췄는데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간점에서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양책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소비에 대한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을 현재 자극하려다가 다른 외적인 요소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관점에서 현재 경제 지표를 잘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뭐라 할 생각은 없고 사실 조금 현재 시장에 맞게끔 트렌디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양책의 포커스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 지표가 사실 무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보다는 부양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서 올라오는지 반영이 되는지, 즉 기반영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고 나서 현재 이러한 나스닥에 대한 추가적인 고점 계속 갱신되는 고가 랠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셨던 분들이 있었을 건데 현재 이러한 재정부 쪽에 대한 공급량, 즉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감에 따라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옐런이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국가에 대한 채무보다는 현재 부양책을 더 큰 부양책을 통해서 현재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상승세를 더 지속시켜줘야 되는 그림이 나온다. 즉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현재 옐런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에다가 나스닥에 대한 부양책, 즉 고가에 대한 랠리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저는 시사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언급이 보게 되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국가 빚이 7조였었습니다, 여러분들. 7조였었는데 이번에 팬데믹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국가 빚이 3배 정도 가량 올라왔어요. 21조 정도로. 그만큼적으로 국가의 제한 채무 자체가 상당 부분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포커스를 부양책에다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나스닥에 대한 고점 랠리가 저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시장에서 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던져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약간 상승 시작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눌림이 한번 왔으면 되게 좋겠다는 자리가 12,860 레인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세 줄 요약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걱정을 하고 있는 국채 수익률 이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즉 패드에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재료, 즉 앨런에 대한 언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차트 관점을 좀 더 설명드리고 나스닥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을 했었을 때 조금 이제 분석하기 좀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제자 이제 21선에 대한 관점이 한번 이탈되는 관점이 나왔었죠. 근데 이 관점 절대 보지 마시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차트 관점을 현재 해석할 수 있는 장세가 아니고 뭔가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봐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자, 즉 사실은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자 캔들이랑 이제 이틀분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금일 시점에서 만약에 종가 레인지 약간 저는 이런 관점도 보거든요. 내일자도 오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자 장세에서 종가 마감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내일자 장세도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장세가 조금 나오겠다. 즉 추가 분석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이제 5일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21선하고 5일선하고 간격이 되게 좁아졌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이격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고가와 저가가 크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중심가 위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저가 보셨을 때는 약간 삼각수렴에 대한 그림이 동시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흐름에서.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이거를 이제 이평평균선과 이제 삼각수렴에 대한 패턴 자체 내에서 조금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오늘자 금일 상승분이 어느 정도 나와줘가지고 고점을 회복해서 960 레인지 위쪽 단가, 970 레인지 위쪽 단가를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즉 종가 라인대 위로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마감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다음날 추가 상승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장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종목은 변동성에 집중을 해라, 어떤 종목은 방향성에 집중을 해라 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집중할 종목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관철하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매매 장세에서 조금 흔들고 갈 수 있는 이제 박스 장세가 몇 번씩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V자 반등이라든지 A자 패턴이라든지 뭔가 이제 시장에서 힙소를 주거나 가격대에 대해서 크게 이탈하고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세가 이제 매수로 좀 흘러갈 수 있는 시장인데 뭔가 부담스럽다. 아직은 내가 보기에는 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오늘자 관점에서는 대응하지 마시고 내일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제가 860 레인지 구간대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자, 860을 현재 일본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예전 매물대 근처를 지금 860 라인대로 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매물대.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탈 관점이 동시에 나왔지만은 미장이 지금 저는 고가 저가 레인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즉 일단은 계속적으로 고점 라인대를 계속 갱신하지 못하고 저점 라인대를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던 한 이틀 정도가 있었었는데 얘네가 오늘 어제 전일 저점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고가를 올려버린 상태예요. 미장 시작하기 전에. 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에 대한 변곡이 1차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고 있어서 가격대에 대한 반등 자체가 860, 즉 예전 매물대를 막고 상승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즉 추세에 대한 흐름이 현재 이런 시점으로 가다가 깨지고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에 대한 매수 관점은 12,860 정도라고 보고 있고 자 저항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포지션 측에서 저라면 매도도 약간 보거든요. 975 라인 때도 매도를 한번 볼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뭔가 주 포지션, 즉 홀딩 포지션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한 눌림에서 20, 30포인트 정도 가는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975 라인대, 주요 지지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860 레인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땐 115포인트 정도 이 박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틱스로 따지게 되면 한 대략 한 460틱 정도 이 가격대가 아마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점에서는 제가 일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데 사실 시장에서 대응할 때는 약간 박스 대응도 가능하실 수 있다. 위아래 양방향성 매수 매도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스닥에 대한 분석을 일단 1차적으로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는 12,860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가 봐도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종가 일본 기준으로 12,970선을 회복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스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개장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짧게 해주실 말씀도 있을까요? 자, 오늘자 시가 라인대에 대한 조성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가 라인대가 만약에요. 시가 라인대가 890 레인지에서 시작을 하는 조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890 라인대도 진짜 외려 조금 변곡에 대한 관점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890에서 시작하면요. 시가 라인대를 체크하시고 이 시가 기준에서 매수매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눌림 나오게 되면 기다리셨다가 매수 들어가시고 추가적인 상승 나왔네? 그럼 고점까지 갔네? 그러면 그 위쪽에서 975 라인대 구간에서 매도 전략도 펼칠 수 있으니까 오늘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개장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아토 마스터님과 이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한데요.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자, 상승 출발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0.24% 상승해서 3887포인트, S&P 500 지수 0.78% 올라서 3797포인트, 나스닥의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1.03% 올라서 131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별로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모든 상품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미니 S&P 500 0.76% 올라서 3,7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87% 올라서 12,91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크루드오일 가격 0.93% 올라주고 있습니다. 52.9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5%가량 상승해주면서 1,838.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5% 상승해서 1.2153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상품들이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봉 보시면 지금 장대 음봉과 양봉이 같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은 장 시작부터 지금 A자 패턴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A자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승 줬다가 그대로 빼주는 움직임이 나온 건데 자,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네. 자, 890 레인지도 아까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자 장 초반에 12,920 레인지와 12,890 레인지 이 구간대를 먼저 진폭 라인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890 라인지 구간대가 깨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차분하게 860선까지 기다리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890에서 지지가를 계속적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림이 계속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올라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상승에 대한 부분. 근데 제가 봤을 땐 박스 랠리가 좀 더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박스요? 네, 올라오게 되면 920 맞고 지금 눌림이 나올 수가 지금 있는데 12,900포인트 지금 상승 돌파했거든요. 오늘 좋습니다. 91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근데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고 920 라인대 약간 추가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920에서 눌림 나올 수 있습니다. 920에서 눌림, 지금 네. 916포인트까지 올라와 918, 18까지 와 지금 20포인트 지금 19달러까지 올라왔는데 네, 19.75면은 한 틱 정도는 봐줄 수가 있거든요. 19에서 지금 다시 떨어지고 네, 있어요. 19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 초반에 이거 레인지 폭 제대로 잡아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3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그림이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오늘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진짜 간만에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오늘 시장에서 지금 대응 자체 한번 잘못하게 되시면은 지금 오늘 조금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24포인트, 5포인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920 라인대 단가 살짝 깨졌습니다. 가격대에서 지금 30포인트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말씀해주신 자리값 저희가 오늘 매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12,860포인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93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자, 일단 나스닥이 관점에서 장 초반에 와 이틀을 지금 바로 깰지는 몰랐었어요. 이제 920 레인지와 890 레인지 구간대가 장 초반 아마 박스 형성이 조금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920 레인지 구간대를 이제 크게 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고 상승 단가 같은 경우에는 930 레인지까지 지금 다시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좀 눌림 자체가 요즘 윗꼬리랑 하단꼬리가 상당히 긴데 자, 현 시점에서 단순하게만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지금 바로 적극적인 대응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시장에서 시장을 기본적 분석에서 해석이 먼저 이루어졌다면은 기술적 분석, 즉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2차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분석 관점이라는 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자 1차적인 고점 라인지라든지 저점 레인지를 체크를 해주는 그림이 먼저 나와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오늘 그림에서 그러니까 미장 기준으로 시간대를 설정하고 봤었을 때 저가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860선을 크게 무너뜨리기 현재는 많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적인 단가 890에서 1차 먼저 잡아준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자, 860 라인대, 즉 890 라인대에 대한 지지락이 깨지게 되면은 860 라인대까지 기다리시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920 라인대가 계속적으로 좀 이제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 구간에서 변곡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920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매수 매도 관점을 보지 마세요. 최대한. 자, 그리고 지금 미장 시작하게 되면서 고점에 대한 갱신이 좀 어느 정도 단기 관점으로 2번 정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나스닥을 이거 자리값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896 레인지에서 아마 지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초반에 박스 형성이 되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뭔가 매수에 대한 단가 자체를 먼저 보시는 분들은 그냥 890이랑 896 재매수 구간대 충분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마 매수 대응하고 이탈 관점 나오게 되면 손절 주고 그 다음 단가인 860 레인지까지 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 나스닥이 큰 상승치를 보여준다면은 네. 이제 13,000에 대한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13,000 레인지를 회복을 한 시점이고 네. 고가에도 한번 갔던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저는 오늘 금일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시장에서는 현재 부양책에 대한 열기가 좀 뜨겁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대응을 할 때는 단기간점, 즉 박스 레인지에서는 920, 890 레인지가 현재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단가를 기준으로 먼저 보시고 이탈 관점 이후에 위에서 매도 한번 대응하셨다가 눌림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되고 아니 크게 이탈한다, 자리값 빨리 오네 이렇게 보셔가지고 매수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나스닥은 매수와 매도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구간, 네, 그렇죠. 구간 원래는 가능한데 네. 근데 뭔가 시장적인 분위기 봤었을 때는 매수 대응으로 위주로 6대4 비중으로 890에서 920 사이. 네, 그렇죠. 이 레인지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과연 아토마스터의 말씀처럼 나스닥 지수가 13,000포인트를 회복해 줄지 그 부분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다음 상품 유로 FX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유로에 대한 속보가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 유로도 마찬가지로 이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부양책 의사를 밝히면서 달러가 떨어졌고 반대로 유로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0.45%. 조금 전에는 0.5%까지 그 상승폭이 늘어났었는데 오늘 유로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유로 FX 0.45% 상승해서 1.21470 선 지나오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현재 90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유로는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 왜 관망일까요? 가격대 하나가 상당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에서는 매수 대응의 관점이 나올 수 있지만은 네네. 현재 오늘 금일자 일봉 차트 내에서 제가 딱 선 하나 그었죠, 여러분들. 네. 일봉에서 1.21675 라인대를 이 종가 상단 마감 시, 즉 양봉으로 종가 마감 시에
내일자 매수 대응이 좀 전략이 가능하다. 오늘은 뭔가 시장을 좀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1675달러 선에서 오늘 일봉상으로 종가 마감에 성공하면 내일 유로 FX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왜 이런 전략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사실 금리 부분에서 이제 달러가 많이 상승 시점을 많이 보였죠. 뭐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달러가 저점 구간대에서 큰 반등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90 라인대를 회복하는 그림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에 대한 종목의 성질상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에 반비례하는 디커플링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 이슈 하나가 크게 던져진 거죠. 자, 앨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양책 지금 추가적으로 더 진행해야 된다. 부채보다는 부양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달러가 일단은 눌림은 주겠네. 약간 이런 그림으로 좀 먼저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오늘 뭔가 방향성에서 큰 매도세가 한번 흘렀기 때문에 매도세가 한번 이제 1차적으로 크게 한번 흘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추세 흐름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흘렀던 매도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추가적인 하락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단기 관점에서 뭔가 방향성을 체크해가지고 매매를 하려면은 1차적으로 매물대라든지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 주요 캔들들 이제 21선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눌림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간단하잖아요. 자, 수급 이탈 나왔죠. 수급 이탈 된 동시에 5일선에 대한 그 부분이 매수에 대한 지지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5일선에 대한 아래쪽 종가 마감이 나오게 되면서 주요 저항대였던 지지대였겠네요. 지지대였던 1.21675 라인대 구간을 현재 이탈해버린 겁니다. 음봉 크게.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도 매수 관점을 차트적으로 보려면은 5일선에 대한 회복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5일선에 대한 상승 탈환이 이루어질 것이냐. 두 번째는 가격대 탈환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관점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차적으로 가격대, 지지력을 다시 보여주고 가격대를 메꿔주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은 내일자부터는 조금 편하게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오늘은 관망 주셨지만 결국에는 또 매수 의견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1.21675달러에서 일봉상 종가 마감하면 내일은 유로 FX? 어느 정도 상승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좀 숫자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예를 들면은 1.21675였으면은 네. 1.220까지도 한 대략 포인트로 따지게 되면은 한 50포인트 정도까지도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50포인트까지 또 올라온다면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 전략들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골드나 오일에서 우리 아토마스터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 종목 있을까요? 골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좀 기다릴만 한데, 오일이 아까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빨리 올라오면 되게 좋겠다 했던 종목이 오일이었거든요. 안 올라오네요. 네,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말아버렸는데, 그러니까요. 현 시점에서는 지금 오늘 조금 주요했던 저항 라인대가 52.85 라인이었거든요. 1차적인 저항 라인대가 지금 약간 매수 구간으로 변곡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전 저항대가 지지대로 지금 바뀌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더 이상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52.85 라인대를 무너뜨리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직 고점 더 남아있다. 우리 아직 53 라인대 중한 초반까지 더 갈 가능성이 높아. 하게 되면은 일단 이 구간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이거는 리스크를 조금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현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 관점 나오게 되면은
추가 하락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 위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챙겨드린 자리값 53.15 라인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1시간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개편 방송을 진행하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또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상당히 조금 바뀐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이제 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좀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차트 보면서 전해드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정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저희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검색 방법 어려우시면 QR코드 이용해서도 들어와 주실게요. 자,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오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